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오늘은 여러분들의 취업 고민을 모아서 휴지통에 버려드림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취업준비생들의 고민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왔죠. 네, 1부에서 취업 고민 3개를 버려드렸으니까 이번 2부에서도 버려드려야 할 그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원래 이쯤 되면 네. 한 번쯤 비울만도 한데 희경 씨나 정우 쌤은 이렇게 자주 비우세요? 집에서 청소 잘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좀 이런 얘기가 저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신랑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집안일을 거의 신랑이 좀 도와주시고 저는 이제 밖에서 돈을 벌어.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집 청소 잘하셨어요? 잘하세요? 잘 못해서 지금도 방바닥에 먼지가 한 3mm 정도 쌓여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푹신하시겠어요. 저는 청소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잘하는 편이고 정리 정도는 좀 잘 해놓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 정도 쌓여 있으면 엄청 버리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고민 쓰레기통. 그래요. 그러나 아직은 버릴 수 없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1부, 2부 거 모아서 함께 버려보도록 하자고요. 네. 근데 이 고민을 직접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와 닿는 것 같고요. 마음이 더 와 닿는 것 같고 좀 답답하죠. 그렇죠. 저는 오늘 참 나름 컨셉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고민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그런데 라는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드렸는데 정말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받아오니까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진심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4번째 근심 폴더도 함께 열어볼까요? 네. 띠링. 제가 이직을 준비를 하는데 이전 경험이랑 이직하려는 직무랑 그 지원 동기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껏 그 경험해 왔던 업무적인 것들을 어떻게 녹아내야 자소서 안에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감이 안 잡혀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요. 네 번째 근심 폴더 열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의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직 요정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희경 씨도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전문가 아닌가요? 이직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땅에 버려지는 경험이란 없다라는 주의예요. 오늘 너무 진짜 주옥 같은 이런 대사들이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 같은 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작가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근데 정말로 늘 여기 올 때는 내 사랑하는 후배,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저는 늘 이 방송을 임하고 있는데 이직할 때 이전 경험들이 전혀 만약에 상관없는 곳으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 또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이전에 있던 그 이직 전에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업무와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했던 업무 역량들 그리고 나의 장점들, 에피소드들을 꼭 뽑아보시고 이직하고자 하는 그곳에 있는 업무 역량 전혀 다르면 다른 거는 살짝 걷어내도 되고 다른 부분에서 저는 참 그 자소서의 또 다른 매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자소서의 또 다른 맹점이자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일을 아무 일도 아니어도 나 그냥 그 일을 했던 건데 내가 이것들을 그 업무 역량에 맞게 잘 포장을 하면 그러네 마치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 마냥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저는 그 자소서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가끔씩 희경 씨의 인스타를 염탐하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금 사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희경 씨의 과거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시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마케팅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했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재밌고 예쁘고 멋진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 찜질방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같이 놀러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희경 씨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의 경력이 어떻게 보면 사업가와 방송인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접점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개그맨이 되기 전에는 대학생이자 또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셨는데 참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제가 컸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시기가 지날 때는 아유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개그맨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직을 한 거죠. 개그맨이 되고 나서 그 모든 경험들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했던 코너가 졸부가 갑자기 이제 돈을 벌어서 졸부가 된 사람이 부를 누리지 못하는 내용의 개그였어요. 그래서 뭐 까르보나라 뭘 까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깔주네 뭘 깔줘 뭐 이런 개그였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엄마와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일하는 게 너무 배워가지고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빚도 갚고 이런 상황이 돼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점에 그 칼질을 하러 갔는데 띵동 이렇게 테이블 벨이 있잖아요. 테이블 벨을 딴 사람이 눌렀는데 엄마하고 저가 모르게 네 가요 하면서 일어나셨군요. 장사한 게 하도 이제 몸에 배인 거지. 몸이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앞에 이미 뭐 그 앞 손님이 드시고 간 그 뭐 냄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 대부분 이제 치워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실 때 엄마하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를 막 이렇게 담아요. 막 담으면서 이렇게 막 행주지라고 막 이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개그의 소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경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나의 스펙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뭐 이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전 경험이랑 이직하려는 직무랑 지원 동기에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라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이전에 했었던 일과는 아예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추상적으로밖에 대답이 안 나가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일이 더 하고 싶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해왔던 일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긴 했어. 하지만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지만 형편상, 여건상 지금까지는 이 일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들이 분명히 새로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뽑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전직을 하기 위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고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다. 그것도 너무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러니까 관찰과 연구, 키워드가 이제 이 두 개가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그 고민들의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관찰과 연구. 그러니까는 분야가 다르더라도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어쩌면 공통적인 그런 업무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든가 혹은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회사나 공통적인 그런 역량일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정리하시면 이것도 또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하실 그런 이유만은 아닌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태연 아나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회사의 그 인사팀이라면 아니 왜 잘 다니고 있는 회사 때려치고 왜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일 것 같거든요. 뭐 비슷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태연 아나운서처럼 스토리텔링을 좀 풀어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호감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경 씨가 지금도 면접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분명히 전직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런 종류의 질문은 받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일이 싫어서 옮기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일보다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가 더 좋아서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거다라는 걸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솔직한 거는 저는 또 우리 사랑하는 내 동생이라면 권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회사는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라든지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경향이 있는데 이전 회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불의를 참지 못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전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잘 포장을 하면서 이직을 하는 것이 전 또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면접 보고 이러는데 아니 이전 회사에 대해서 욕을 해. 그러면은 분명히 이 친구 또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욕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응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쓰레기통에 한번 또 버려볼까요? 네. 전혀 다른 분야로의 이직,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심 걱정. 취업 근심 쓰레기통으로 이동. 자, 그럼 다음 근심 폴더 열어볼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원하는 회사에서 서류는 운 좋게 통과까지 했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면접에서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분위기를 좀 내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면접관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내가 먼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번째 근심 폴더 열어봤는데요. 면접에서 자꾸 망하는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들어있었네요. 이분은 실제로 이 박람회 현장에서 저희 작가님이랑 직접 상담을 하셨대요. 정말 경험도 훌륭하고 또 해외에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만 가면 자꾸 떨어진다고 고민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하네요. 이것도 너무 답답한 게 우리가 이분이 말하는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지 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저희 그 이전에도 그 스튜디오에 나오는 취준생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늘 자꾸 손을 만진다. 뭐 불안하게 손을 만진다. 뭐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떠는데 그때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말이 좀 느리다. 혹은 이렇게 좀 태도를 바꿔줄 수 있는데 작가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좀 딱딱하게 이야기하시는 케이스. 그런데 이분이 지원하는 분야가 엔터테인먼트라면서요. 앨범 기획 지원자. 그러면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이게 바이브 넘치게 면접을 해야 될 텐데. 저희 그 신랑이 그 부산에서 처음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음반 회사였는데 김광석 씨 음반 회사였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음반 제작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저희 신랑의 그 애티튜드 굉장히 친밀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의 바르면서도 친밀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엔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러니까 아예 경호를 위해서 딱딱하고 굉장히 좀 깍두기 같이 생기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너무 의외인 게 뭔지 알아요? 외모는 또 굉장히 깍두기 같으신 분들이 말 걸어보면 예 아유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PD님. 그런 분들이 성격 엄청 좋으시죠. 그럼요. 이게 외형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엔터 쪽도 외형보다는 실무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젠틀하시기도 하지만 말에 센스가 있으시고 부드러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저는 엔터 쪽이라 그래서 저도 너무 죄송하지만 아까 엔터 쪽이라고 하기에는 아까 그 고민 멘트 할 때도 좀 뭐랄까 마치 공기업에 지원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바르긴 바른데 딱딱한 이미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지원하는 분야에 어울리는 화법을 좀 연습하는 것도 면접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뭔가 매치가 안 되는 말투로 매치가 안 되는 의상을 입고 가서
또 엉뚱한 걸 준비해 가서 그런 건 막 자꾸 장기를 선보이려고 하고 이러면 면접관들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이 엔터 쪽에서 면접을 보실 때는 분명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 면접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좀 덜 딱딱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실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면접 보러 오신 거 내가 봤거든요. 근데 막 딱딱하게 안 해요. 근데 대화 위주로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대부분 저희 뭐 엔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보면은 다 약간 따뜻하고 말을 할 때 그 서비스 마인드처럼 조금 이 언어에 대해서 따뜻함이 좀 묻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미소를 띠신다거나 그렇지만 막 너무 가볍진 않게 뭐 하하 제가요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뭐 앨범 기획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뭐 하면서 이제 그 톤 자체가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런 인상들이 또 면접을 할 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 때 처음에 첫 마디가 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 오프닝 나올 때 저 여기서 이 말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맞아.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저기 말 난 김에 이분 다음 주에 섭외 한번 해볼까요? 좋죠. 그러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오라 그러면은 너무 드리는 게 없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앨범 기획 멘토분을 연결해드리자고. 그렇죠. 저희 PD님하고 뭐 작가님하고 뭐 섭외력이 또 좋으시니까. 초사이언 울트라 슈퍼 킹 왕짱 섭외력인데 저희는 지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인이 없어. 그럼 뭐야? 우리한테 뭐 떠넘기는 거야, 뭐야? 오늘부터 또 연락처를 뒤져봐야 되는 건가요? 멘토?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을 오프닝 말씀을 드린 건 제가 매우 비슷해요, 정말. 제가 그 오프닝을 딸 때 그렇게 저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을 한 게 일부러 어눌하게 조금 많이 탈락해보고 많이 힘들어하는 취준생의 목소리를 연기를 하려고 그렇게 낸 거였는데 그 느낌이 고스란히 나와서 이분이 좀 어눌하고 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좀 멘토를 연결을 해드릴 수 있다면 한번 모셔보는 걸로 모셔보고 코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 특집 1탄, 2탄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분이 그것도 들어보시면 정말 면접에 깨알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먼저 들어봐야겠네. 그래도 고민이 안 풀린다 하시면 저희 이발소문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면은 어떤 그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석에서.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그분의 행동 같이 보면 이런 게 면접에서 뭔가 탈락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좀 짚어드리고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째 근심도 쓰레기통으로 이동. 이렇게 취준생들의 근심 쓰레기통에 총 5개의 고민이 모였네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모든 고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빨리 버리자. 영구 삭제하자. 정말 꼴 보기도 싫은 근심들 싹 없애버려야 또 가뿐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 클릭!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야, 없다. 잠깐만, 저거 뭐야? 하나 안 지워진 거 아니야? 다 지워졌어. 어머 세상에. 제가 원래 방바닥에 먼지 잔뜩 쌓여있을 때 큰맘 먹고 청소하면 속이 다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은 후련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취준생분들도 본인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기 요 몇 줄로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추상적인 질문 그리고 추상적인 고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답변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세한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의 이야기 장황하고 자세하게 적어서 언제든지 고민과 근심 이발소의 문 두드려 주세요.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 타파.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오늘은 40초도 길게 느껴진다. 앞에서 너무 참견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타파 이럴 때 막 침 튀기는 거 여기까지 느껴졌어요. 우리 한 15초만 가도 돼요. 일단 오늘 참견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나야 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력서를 넣어도 낙방이에요. 제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짧은 시간 안에 서류와 면접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선택은 빠밤. 원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게요. 거였는데 이거 어려운데? 오늘 일단 기찬 쌤이 같이 하지 않으니까 정훈 쌤이 기찬 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저 2승하고 싶어요. 자, 그럼 2승의 열망을 담아서 먼저 한번 고고해 보시죠. 네. 따단 따다단 따바밤 빠밤. 그래, 결심했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건 맞는 사실이죠. 이분에게 팩트인데 이거는 그러므로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포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고요. 자, 그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의 사례들을 잘 제시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강사 생활을 할 적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제가 어필했냐면 저는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제가 직접 답변을 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떤 문구 그거 끝난 건가요? 뭔가 중간에 얘기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셨다면 좋았을 걸. 마이크 꺼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합니까? 놀구들 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뭔가 희경 씨가 또 좋은 얘기를 하면 아니 왠지 아이디어가 고갈될 것 같아. 바로 가시죠. 네. 빠밤. 그래, 결심했어.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경력으로 이직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좋은데 자, 내가 경력이 있잖아요. 이분의 고민이 아니잖아요. 자, 경력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에요. 열심히 자, 하는 내가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결과를 냈는지 이 업무 성과를 위주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자, 헤드헌팅이나 서치펌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자신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전달을 하면 거기에서 아마 알아서 좋은 회사를 매칭을 요것도 이거 끝까지 다 못하고 중간에 잘린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야, 자, 오늘 두 분은 핵심을 다 벗어나고 계십니다. 제가 정훈 쌤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가지고 이 오디오가 물려서 무슨 말을 하고 너무 오디오가 물리게는 하지 맙시다. 안 그래도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목소리보다 정훈 쌤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발언 시간이 저쪽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간절했나 봐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보죠. 자, 빠밤. 그래! 결심할 필요도 없어! 저는 일단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반증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이력서의 기간으로 아마 표기가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태연 아나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일하고 이 회사를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왜 이직을 하느냐. 그거에 대한 핵심을 잡으신다면 취업 성공.
야. 시간을 딱 시간은 맞춰주셨어요. 딱 맞췄는데. 근데 이게 약간 컨텐츠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요? 순서에 따라서 네. 조금씩 진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답변이 마지막에 할 걸 그랬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다 이겨놓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뭔가 희경 씨가 네. 좀 튀어 보이려고 네. 첫 문장을 잘 치고 들어갔어. 그래서 그 고민할 필요도 결심할 없어.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 네, 순간 네. 밖에 제작진의 그러게요. 동공이 흔들리는 걸 내가 봤어요. 이 안에서. 지금 뭔가 에이. 느낌이 불길해. 포도알은 이미 반쯤 희경 씨 야. 쪽으로 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장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원래 않나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옳은 질문이 와야 네. 옳은 대답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작가님이세요? 오늘 왜 세상에. 자꾸 뭐 이런 네. 문장을 몇 개 지금 이게 추려 오셨나 봐.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 질문은 잘못됐기 때문에 질문을 수정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 아직 이거. 이긴지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그러게요. 우리 한번 떡두 사람 결과를 생각 안 하는데 아직.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하기 전에 박희찬 선생님 것도 한번 들어야죠. 기찬 선생님도 있대? 잠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네, 전화 어머 연결 돼 대박. 그럼 잠깐 일단 먼저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기찬 쌤. 세상에 네. 어딨어요? 지금 전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허무해요 우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설마 지금 아이. 전철에서 소리 높여서 이 빠밤, 참견해 주세요를 빠밤 이거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그래 아니, 결심했어. 뭐 이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 그러면 대박. 일단 오늘 주제를 알고 계시니까 지금 원래 전까지 좋았거든. 나 오늘 포도알 분위기 예상을 하고 좋았는데. 있어.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일단 첫 번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현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왜 이직을 하려고 할까요? 이 얘기는 현직에서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이 성과를 안 반증이죠? 났다는 본인의 시계 실토죠?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모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2009년도에 게리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호에 필요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안 좋은 못 보고 사람이 계시는 거죠? 복종하는 사람이고 가장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땡. 저희는 그냥 왜 전화를 아예 끊어버리지? 왜? 자 지금 공공 장소에서 전화 연결이 됐는데 근데 네. 지금 네. 잠깐만요, 기찬 쌤 환승하셔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주염력에 막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거의 다 오셨구나. 지금 네. 민폐일 수도 있는데 혹시 칸막이 사이에서 전화 연결하신 건 맞으시죠? 아유, 걸어가면서 얘기했더니 몇 분이 쳐다보네요. 대박 대박. 저기 기찬 쌤 어쨌거나 40초가 지났으니까 전화 네. 끊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봬요. 오세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네, 이야기- 이렇게 네 명의 이분은 의견을 또 다 들어봤네요. 그 기찬 쌤은 오늘 그냥 혼내다가 끝낸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참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포도알 바로 발표를 해보죠. 자 오늘 누가 1등했어요? 정해졌나요? 세상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늘의 참견인 박기찬 선생님. 이건 말도 안 아니, 돼. 만장일치라고. Unanimous decision? I can't believe it. 아니 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수고가 이거는- 많으셔서 포도알을 하나 더 그러니까. 드리시겠다고. 아니 그 사람들 많은데 야, 그래 그래. 결심했어. 뭐 그럴 수는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야. 역시나 우리 박기찬 전문가님 네. 참 취준생한테 비수 꽂는 거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직을 하실 때 핵심은 그 회사에서 기찬 선생님처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거기서 뭐 인정 못 받은 게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지 못하게 거기에 저는 핵심 키워드를 맞춰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포커스를. 하는 게 저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 회사 이렇게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설마? 기찬 느껴졌어요? 전문가님이 말한 거를 지금 희경 씨가 한 온차서. 걸로 이렇게 숟가락을 살짝 얹으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가 포도알 제 거라도 드릴 판이니까 양보하세요. 예,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받아서 2개가 된 거예요? 아니면 3개가 된 거예요? 기찬 선생님 기찬 3개 되신 거죠 아, 이제. 3개 되신 거예요? 오, 견제가 공동 들어가야겠네요 이제. 네. 슬슬 경쟁심 느껴지시죠? 네, 바짝 긴장하고 다음번 참견 제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연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현장 목소리 담아와서 저희가 네.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30번째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 언제나 열려있는 저희 이발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버무려서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혼자 고민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고민하면 또 답 안 나옵니다. 고민을 털어놓다가 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력서 접수는 ebsresume@naver.com에서 받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자세한 방법은 페이스북에서 이발소를 검색하시거나 EBS랑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팟빵 구독, 좋아요, 댓글 3종 세트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네, 이발소 오늘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원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원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어머 세상에 다 밀어버렸네.